오늘이 이제 8회인가요? 네. 네, 오늘 8회 방송입니다. 어제 그제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바빴어요. 일이 바빴고. 저도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바쁜 와중에, 우리 제이님은 또 따뜻한 동남아로,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안 오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어서, 지금 회비 문제랑 오늘은 회비 문제랑 경수 땅 2분의 1 매각에 관해서 대수 대의원 서면 거리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두 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서면 결의부터 다루죠. 지난주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떠들어봤자, 니네는 떠들라. 그런 분위기 같죠? 지난주 제가 월요일날, 우리 여주 총무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그래서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는, 우리 이제 해외 동결해서, 우리는 여주시는 40만원, 10만원, 분회비까지 40만원 해서, 요거를 우리끼리 갖고 있지 말고, 대수랑 경수에 서면을 보내서 우리는 경기도 수의사회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회비를 유보하겠다, 대납을. 분해 내면은 회비를 내는 걸까요? 안 내는 걸까요? 일단 내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서수정과는 그게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수에는 분해를 통해서 회비를 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지난번 선거 때죠. 그때 원래는 예전에 대수회비 우리가 대수에 직접 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지부 회비를 나누는 바람에 지부에서 수납받고 원칙적으로 또 지부에 직접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분해에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임상수의사들은 솔직히 말해 중앙회비는 얼마 안 내잖아요. 그렇죠? 중앙회비 얼마, 지부회비 얼마, 또 분해회비 얼마, 이 3중구를 겪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 내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정관이 돼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경수 정관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경수에 직접 꽂지 않고서는 회비를 안 낸 걸로 간주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단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경수 정도의 성격이면은 안 낸 걸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걸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지방 수의사들은 또 다들 조용하시잖아요. 아예 별 관심은 있는데, 없으신 거예요? 어떤 액션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끼리 하는 걸 동의했으니까, 서면은, 항상 근데 문제는 모든 법적인 걸 따져보면 서면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재판 보면 알겠죠? 거의 서면으로 해결이 돼요. 요즘 녹취도 하고 동영상 찍고 한대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서 문화가 너무 발달한 나라예요, 한국은.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이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임부민 회장이 연락 전화 거는 것 같아요. 지방, 대수 대의원 할 거 없이 전화를 전화비나 아끼지.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저만 빼놓고는 제 웬간한 정보통이나 측근들한테 죄다 전화하신 것 같아요. 네? 내역도 해가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화하시지. 저랑 다이다이 끝내시면 편하실 텐데. 그러게요. 네. 그런데 하여튼 전화를 해서 지금 대수에 이제 팩스가 4장이 왔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그래서 이걸 대수가 결의해줘야 된다는 거 지난번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대수 땅이니까. 원칙은 경수 땅인데, 땅을 대수로 줬죠. 그렇지만, 여기에 걸린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 원래 경수가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참, 제주가 좋아요. 땅 505평을 파는데, 11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 매수 희망자는 김승영 씨라고 매직 CNC. 이거 반 팔아서, 이 사람 500평 갖고 뭐 하려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빚이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지난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1억 5천만 원에서
외곽대금을 뭐에 어디다 쓰냐고 딱 보니까 일단 국세, 지방세 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거 3억 8,800만 원이고요. 자녀 부지 매각분에 대한 국세. 중개료도 한 8,500만 원 나갑니다. 너무 나가네요. 그쵸? 11억이면은 5% 잡으면은, 10% 잡으면은 1억. 5%인데 많이 내는 거예요. 그죠? 이전비나 이런 거 낼 거예요. 취득세는 저쪽에 내겠지만. 그런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제일 걸림돌인 하나은행의 대출금을 4억 2,500만 원 밖에 안 갚아요. 총 19억 원 중에서. 그 은행이 엄청나게 지금 봐준 건지, 건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쳐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어차피 근저당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은행에? 당연하죠. 대출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문제는 하나은행이 19억 원 중에서 지금 4억 2천을 받으면은, 현실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15억이 잡히거든요? 이거를 건물 반 팔면은 10억 치고, 건물값이 5억이면 10억을 쳐줬다는 얘기인가요? 은행도 위험한데, 이거 부실대출인데, 참 재주가 좋아요. 난 재주가 좋다고 봅니다. 내가 은행장이면 이거 안 그래요. 미쳤어요, 이게. 19억이면 적어도 토지 이루고 건물을 일로 봤을 때, 10억 팔렸으면은 각각 3분의 2씩 들어가도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한 6억 얼마는 갚아야 되는데, 적어도 7억 정도는 갚아야지 답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1, 2층 한우 갤러리 7억 원 중에서 2억 5천 갚는데요. 그러면 돈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우 갤러리 4억 5천은 어떻게 갚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거기 나가자마자 바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갚아야 되는데, 일단 하나은행은 어쩔 수 없이 지금 4억 2천을 막은 건 참 잘 막은 거예요. 무슨 농간을 부렸든 간에. 그런데. 그럼 저거는 대출을 끌어안는 건가?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 경수는 토지 500평이랑 건물 해갖고 대출이 거의 15억 정도 되는 거죠. 15억에서 2,500만 원 빠지는 14억 7,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은행이 이거 다 팔고 해봤자 더 나온다고 해준 건지 하여튼 재주가 좋아요. 근데 이 문제 이걸 설사 통과시킨다 한들 제 보기에는 참 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한우 갤러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3월에 이미 끝났는데. 얘네들이 이제 채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대보증금이라는 얘기는. 만기 채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기 때 반환해주는. 그래서 이자 없는 무이자겠죠? 그 4억 5천 소송을 해야 돼가고 또 막을 건지. 그 답이 없어요. 일단 국세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대수가 당장. 그러니까 대수가 해주는 이유가 이 국세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경수가 손들어버리고 아웃시켜버리면 대수한테 이거 지방세 떨어지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을 대수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래서 대수에 있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죠. 결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사 28명 중 28명 만장일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적어도 몇 사람은 진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 한번 시간 걸려 불러보겠습니다. 회장 김옥경, 부회장 전무영, 부회장 정성대, 부회장 손은필, 지부회장이 다 부회장, 이주호, 한정희, 곽형근, 신광호, 남상건, 김중배, 정기우, 김정배, 대구지부장, 최동학, 허주영 원장은 이거 반대했어야지. 아니, 허 원장님 참 나한테는 맨날 개혁적인 필을 보면서도 꼭 이런 데는 꼭 보수의 편을 들어요. 지부장들, 각 지부장 다 있어. 울산, 성기창 원장님, 광주, 손혜수 원장님, 인부민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적어도, 제주 다 했어요. 법제위원장 장명준 교수까지도 이거 반대해야죠. 그죠? 주희석 씨, 수의복지위원장, 강병건, 난 이 원장님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런데, 저거 캐스팅 보드로서 좀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신남식 씨, 김재홍 씨, 동물보호복지위원장, 김진철 교수까지도 이런데 만장일. 나는 이 사람들, 나 잘못되면 다 총대매야 된다고 봐요, 나는, 진짜. 니네들이 만장일치 결의안 맞고 같은 한 배 탔으니 같이 침몰하든가, 상승하든가. 정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회가 얼마나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이런 절차가 안 돼 있는 나라는 거예요. 올바따 쓰라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게요. 만장일치가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건 이사의 결이니까 네.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서 법 제정하려면은 장관들이 다 만장일치 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의원 서명 결의서를 보냈어요. 각 대의원들한테. 그래서 찬성 반대를 표시해라. 그래서 다시 회부해라. 그렇죠? 이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가 있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 정관에 위배됩니다.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강행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수회장 직무정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무섭나 봐요. 그렇죠? 우리 정관에 정확히 있어요. 기본대상 청구권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웬간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 출석에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하려면 이래야 돼요. 국회의원 3분의 2 와서 3분의 2 찬성해서 개헌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요. 네? 서명거리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출석시키든가 뭐 어떻게든 간에 꼭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조차도 법대로 안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고발하고 싶어요. 네. 네?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응?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저도 이제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런 일에다 지금 병원도 하고 하는 거 바빠 죽겠는데, 이 일을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수의사법에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의사법에 보면은, 우리 수의사법 26조입니다. 민법의 준용. 수의사회 운영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의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저 이걸로 걸라 그래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이거 없이 서면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서면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네들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대수회장 직선제 하라고. 네. 그럼 다 불러 모으면 서면으로 해갖고 해라. 근데 그때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누가 대리 투표하면 그 사람이 찬성, 가부를 했는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 인증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서명결의하면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수회장도 그렇게 뽑았다면은 내가 이거 인정하겠어요. 근데 지네한테 불리한 거는 안 된다고 그래놓고 지네한테 또 유리한 거는 서명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 우현철 상무가 이제 죽겠다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상무도 죽겠대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 개인적으로 내가 참 사랑하는 후배 아닙니까? 이 상무가. 나이는 나보다 더 선배 같는데, 그리고 우상부가 고생하는 거 알아요. 원봉 5천도 못 받고, 그거, 일하는 거 참 불쌍하고, 올해 15년 참 대수에 충성한 건 아는데. 벌써 15년이요? 15년 됐죠. 네. 그래, 돌아버릴 거예요, 대수도. 그리고 웬간한 업무는 다 우상부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일 수의사의 속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이게 또 그래요. 후배가 또 부탁하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조용히 있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다음 주는 안 되고, 다다음 주에 대수회장 면담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약속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녁 시간 내라니까 또 5시 반이면 퇴근하신대, 회장님이. 다시만 회장님이라서. 저녁이나 먹자고 그래. 임상 수의사들은 병원 일 끝나고 만나야 누구를. 병원 그렇죠. 중에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 아니고. 그럼 회장이 임상 수의사를 위하면 저녁 11시, 12시까지 옷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원의 귀 기울이려면. 그렇죠. 근데 무슨 공무원입니까? 5시 반에 칼퇴근하게. 그래놓고 뭘 일을 열심히 한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끝나시고 다른 일을 또 하시나 봐요. 부업을. 네. 자기 일. 그래서 하여튼 점심시간이라도 보려고 그래요, 한번. 만나서 나는 대수회장한테,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은
그 대수회장한테 두 가지를 저는 제안할 거예요. 하나는 회비 문제, 회원 문제, 이거 정리해달라. 이거에 대해 의지 없고, 또 하나는 또 지금 또 회원 간에 고소고발돼 있는 거 있죠? 저도 걸려있지만, 저 말고 한 3명 수의사한테 걸려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거 두 개, 아무, 얘기 없고 의지 없으면은, 저도 괴롭혀야죠. 내가 괴로움을 당한 만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무는 나보다 진짜, 사람이 호승적이래요. 호승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싸움 좋아하지 않고, 진짜 성품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 수의사를 하니까 성격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반대 의견, 대의원들은 그나마 이사보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반대 의견이 있어도 거의 통과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하여튼 통과시키라 이거예요, 일단. 불법 행위가 마무리 져야지, 확실히 꼴이 돼야지 고발을 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대수에서조차도, 일단 빚 떠안기 싫고, 경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명결의 통과해서 이달 말에 통과돼서 공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수의사 여러분, 땅 500평이 팔렸어요. 팔려서, 법인세 때려 맞고, 하나은행 한 4억 2천 맞고, 그 다음에 안성축협 2억 5천 막으니까 4억 5천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소송 붙을 텐데, 이때 또, 땅을 더 팔든가, 예? 또 회비를, 특별 회비를 내든가, 그런 액션 취하겠죠. 임부매장이나 백충기 원장이 또, 땅 정도, 이 정도 팔렸으면 난 솔직히 말해, 나도 그러겠다.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회장이 자기 재산 2억 5천 한 3억씩 내서 안성축협권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보이죠? 나 이거 하면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말하시면. 돈은 많으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20억 30억 그 필요 없고 안성축협권만 막아주세요. 그것만 막아주면은 4억 5천이면 둘이서 2억 5천만씩은 내면 되잖아요. 네. 내서, 이제 회비 이렇게 내고 이러면 그걸 또, 아예 기탁하란 말이 아니라, 무이자, 기탁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자 없이 회를 위해서 내주면은, 회가 이제 돈 모여서, 또 임부매장이 자기가 냈으니까 얼마나 잘 운영하겠어, 알뜰살뜰. 네. 근데 그 돈 다시 받아가시면 돼요. 근데 다만 무이자로. 네. 응? 아니면 이자 꼭 필요하시면 0.01% 연. 그래갖고 안성축협 문제까지 해결되면 일단 경수는 돌아가요. 그렇죠. 돌아가잖아요, 이제는. 네. 그럼 대출이 14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14억이면 5%만 그쵸. 잡아도 7천? 1억 4천에 7천? 7천 6천 정도 되겠네? 7천, 6천, 6천 되겠죠? 네.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보겠습니다. 제가 나선다고, 이미 다 지네끼리 하기로 스스로 밥상 차려놨는데, 제가 제 부르는 격은 싫고요. 하세요, 하여튼. 빚을 정리하시라고. 하시고, 에? 제발 좀 회 좀 잘 돌아가게 하시고, 내년에 또 회비 또 40만원, 50만원 올린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 1년에 6천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낸다면 운영이 되나요? 지금 이제 회비 올렸잖아, 그래서. 한우 거기도 나가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또 임대를 주겠죠, 다른 데를. 애들, 내 보기에는 거기 애들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집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외지구로 해갖고. 외져서 괜찮은가요? 아니, 외지니까 좋죠, 조용하고. 그걸 하든가. 내가 어떻게 임대를 하겠죠. 아니면, 회장님 집 빼갖고, 일로 이사 오면 되지. 비어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갖고, 회장님 좀 책임 갖고 하세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회원들, 회에도 눈먼 돈, 자기 돈 같이 쓰지 마시고, 꼭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눈먼 돈 자기 돈 쓰다가 빵꾸 나면은 지는 몰라요. 그렇죠. 나는 여지껏 이 역사상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자기 재산 꼬라박으면 정치하는 인간을 못 봤어요.
국민 돈은 꽁돈이에요. 잘 되면 지가 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음은 회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비 문제가 조금 이슈가 돼서 이 회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비 문제 나오면서 연수교육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전에도 몇 분이 이제 이슈를 던져봤는데 제가 이슈를 한번 던져봤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서.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일단 대수의 댓글 다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DVN 카페에 올려놓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익명이 강해요. 네. 상당히. 실명이 예전에 대수 게시판도 익명이었어요. 네, 그렇죠. 96년까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종일 원장님 고생했죠. 많이 익명 게시판 때. 저도 한번 보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에 실명 전환을 했고 근데 DVN 카페는 익명 게시판이어서 그런지 이제 많은 수의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거의 90% 이상이 임상 수의사에 대한 일방적인 회비가 비싼 거는 문제다. 얘기를 했고, 이거를 그러니까 민법의 사단법인에 준하면은 좀 일리가 있어요, 이게. 응? 제 말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정관에 보면 제가 나오죠. 임상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회원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조 1항에 보면은 이제 회비는 중앙회비나 지부회비로 구성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올려놓은 내용 보면은 이제 대수의 중앙회비는 2배가 높죠? 네. 지금 제가 올려놓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수회비는 2011년까지는 임상회원 35,000원, 일반회원 16,000원에서 이때도 2배가 넘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인상돼서 5만원, 25,000원, 2배, 딱 2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부회비는 어떻게 되죠? 경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얘기하면은 이제 15만원, 20만원이니까 네. 나머지 16만 5천원이 지부회비죠? 그렇죠. 그때 작년 공무원이 얼마였죠? 5만원이었나요? 지금 11만원이죠.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 제가 월요일날 우리 지금 저기 동부지소에 있는 이제 우리 후배 공무원이죠? 그래서 밥을 같이 막 얘기를 해. 회비 문제를 어느 식으로 물어봤더니 자기는 불만이 많대요. 5만원에서 10만원 된 것도 불만이고, 그럼 니는 다 내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그랬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대. 젊은 친구들 공무원들은 네. 그런 거 안 한대요. 나랑 무슨 관계 있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회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나 봐요. 공무원들은 특히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꼭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수의사 회에 대한 어떤 종속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종속감을.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상우한테. 왜 대수회비, 그러니까 수의사 회비는, 이건 수의사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룰에 의해서. 네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고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임상 수의사만 비싸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의사의, 약사의, 건축사의 다 봐라. 걔네들 필드가 비싸다. 그게 있잖아, 논리. 또 두 번째 논리는 뭔지 아세요? 임상수의사는 면허를 매일 쓰지 않느냐. 면허를. 그러면 공무원들은 면허에 의해서 저걸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면허를 딱 2번 쓴대요. 입사할 때 한 번, 퇴사할 때 한 번. 아니죠. 수당을 받잖아요. 그쵸. 공무수당 받죠. 공무원 수당 중에서 수의사 면허에 관련된 수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이 논리를 대는데 난 좀 기가 차서 이 말이나 우상무 입에서 나올 일이라고는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은 임상을 안 해서 그런가? 일단 생각해 봅시다. 네. 또 이게 오늘 진짜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면허세 내잖아요, 국가에. 그렇죠. 그럼 이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6,000원 내나요?
6,000원이, 네. 6,000원이에요. 네. 그쵸? 6,000원 냅니다, 우리가, 1년에. 그리고 우리 면허세를 내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6,000원이든 그렇죠. 6만원이든. 그렇죠. 이걸 왜 우리 지부한테 내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임상수의사는, 우상훈 말로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때도 면허를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대수가 받아먹어요? 그렇죠. 지부가 받아먹어요? 아니, 뭐, 대수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좀 대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긴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요. 그쵸?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그럼 돼요. 공무원은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면허 안 씁니까? 공무원도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들어갈 때 수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들어가는 거에서는 일단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달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수의사 면허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씨발 동물병원 개설할 때랑 그렇죠. 개설할 때 면허증 한 번 쓰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 된 게 의사의 약사에 다 그렇다. 네. 왜 그거 갖고 토를 다느냐라고 얘기를 해.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원장님? 글쎄요. 우리의 지금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에 임상의원이 굉장히 수가 많겠죠. 네, 우리는 지금 임상의원의 수가 굉장히 작고. 작진 않아요. 제 보기에는 반반은 됩니다. 근데 파악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일단 임상의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원장급들. 네, 원장급들의 수가 일단 작고요. 그런데다가 수의사회 내에서 임상 수의사의 목소리가 크지 않죠. 아니 뭐 크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거의 없죠. 그 예전부터 임상 수의사들이 불만스러워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걸 보면 일단 이 수의사회 내에서 임상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임상 수의사니까 더 많이 내. 의사 약사들도 임상이 더 많이 내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딴 거 아닙니다. 임상의원이 그러니까 몇 배씩 더 회비를 더 내는 이유는 밥그릇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밥그릇을. 네. 의사들, 약사들, 뭐 할 거. 협회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제 아는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8학번 선배인데, 이분이 수의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면허는 땄으되, 네? 면허를 땄을 때 수의사가 너무 자기는 싫어서, 네. 언론사를 공부하다가, 결국 간 게 어디로 가셨냐면, 논현동에 건축사 협회 회관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수소로 들어가서, 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랑 학교 다닐 친해서 가끔 봐요. 강남에 있을 때. 형님, 그건 건축사 협회잖아요. 네. 협회 우상무 같은 그런, 직원이에요. 뭐 하세요? 의사회는? 회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거칩니까? 그러니까, 회비보다는 걔네들은 어떤 이제 건축 사업을 수주를 따게 돼갖고, 그게 돼갖고 되게 되면은, 감리에서 돈 들어오고, 걔네들은 건축 하나씩 딸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협회 얼마씩 내게 돼 있어, 협회비로. 네. 그걸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예산이 뭐, 수백억 대니까. 네. 뭐, 한 일도 없어요. 당장 회원 관리하고 등록하고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한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또 우리나라 정부가 토건적으로 밀어줍니까? 네. 네? 그러니까 회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이유가 없어요. 자기 밥그릇이 안전빵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비를 걷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업 딸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양동협회 이런 데도 보면 돼지 한 마리 도축할 때마다 얼마씩 떼잖아요. 그게 기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비의 문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의사 약사에도 얼마나 이 협회장이 의사의 어떤 밥그릇에 아주 그냥 단단한 진짜 철옹성 같은 밥그릇 아닙니까? 그렇죠. 밥그릇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 기스만 가도 그 다음날 바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뭐 특히 약사회는 굉장히 약사회도 마찬가지. 심하죠. 근데 우리 수의사협회는 우리 수의사의 밥그릇을 임상시장의 밥그릇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죠. 우리가 그것을 깨고 쪽박을 깨는 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그냥 정부의 동량 없는 네. 그 동량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회가 이럴지언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어용 뭐 노조든 네. 관변 단체, 거의 우리 수의사에 보면 관변 단체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그 많잖아요, 우리나라 관변 단체 무슨 뭐 조국 통일 무슨 뭐 협회 네.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뭐 이북 뭐 탈북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꼭 이런 뉘앙스를 전 느껴요. 너무 이 친정부적이고 수의사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의사협회가 우리 임상회원들의 밥그릇을 진짜 칼같이 지키고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진료권 처방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교란자들 바로바로 응징 들어가지고 네. 정부에서 우리 수의사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밥그릇 잡아준다면야 임상회비 뭐 의사회보다 더 내랑 더 내겠어 저는. 그런 걸 해준다면 협회가 따뜻하게 뒤에서 네. 보디가드 해주고 우리가 밥 먹고 사니까 당연히 더 냅니다. 회비가 아깝지 않죠? 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네. 없죠? 없습니다. 없고, 수의사협회 회원 아니어도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 우리. 그렇죠. 근데도 일방적으로 회비를 더 내라는 거는 너무 싫어요. 일단 싫어요. 전에는 대한수의사회는 세미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건 뒤에 이제 교육 얘기 나오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1번에 써놓은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회비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두 가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뭐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회비를 낸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경제적인 공무원은 연봉에 따라서 네? 네. 그리고 임상 회원은 자기가 내는 소득세에 따라서 내자 하면은 이왕 낼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사는 사람은 세금 더 내고 못 사는 사람 세금 덜 내는 것처럼 그 논리 하나랑 또 하나는 우리가 회비 갖고 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을 1인 1표제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네. 두 가지인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내가 수의사라는 이 땅의 면허증을 갖고 있어서 얼마를 벌어요, 연간. 네. 임상 공무원 다 뭐 따지지 말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11조를 낸다는 생각으로 내면 되잖아요.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의사 면허증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네. 이걸 또 왜 난 협회에 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내려면 정부에다 내야죠. 그죠? 면허세니까. 면허세는 똑같아, 6,000원. 네. 이거 내면 끝나는 거, 솔직히. 그렇죠. 뭐 굳이 협회에 낸다면은 이렇게 가자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보세요. 공무원 수의사들도 보면 틀려요. 막 들어간 애랑. 네. 공방수도, 공익 근무 수의사도, 얘네 얼마 받아요? 100 얼마 받더라고요. 얘네들도 똑같이 10만원. 7급, 6급, 수의사, 뭐, 주임, 이렇게 달고요. 그 다음에 또 서기관과 상급까지 올라가신 분. 연봉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회비가 똑같이 10만원 따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연봉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해갖고 얼마씩 내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공방수 같은 경우들은 100만 원이면은 내 보기에는 한 5% 연? 네. 연봉의 5%는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연봉이 뭐 2천만 원이다 치면은 얼마 냈으면 좋겠어요? 뭐 100분의 1. 네. 1%죠. 아니, 100분의 1. 100분의 1이면 20만원? 아니, 20만, 아니. 100분의 1이니까 200만원. 10분의 1이니까 20만원 많다. 네. 10만원 정도면. 연봉 2천짜리가? 네. 그럴까요? 네. 그럼 500분의 1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응? 아니, 200분의 1인가? 200분의 200분의 1. 아, 네, 200분의 1. 200분의 1. 네. 0.005%? 네. 그러니까 0.005. 200분의 1 내는 걸로. 네. 연봉 2천 기준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연봉제로 가자고요. 어떻게 보면 본만큼 내는 거니까. 연봉 2천을 기준으로
연회비 10만원. 네. 어? 여기서 중앙회비 갈라가시고, 지부에 갈라가시고. 네. 네? 그 연봉 한 5천이다. 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200분의 그 25만원? 뭐 이렇게 내면 되겠네요. 연봉 1억이다. 그럼 얼마 내야 돼요? 50만원. 뭐 이러면 되겠네, 공무원도. 네. 그럼 임산수의사는 어떻게 정해요? 소득세 내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없죠. 임상수의사는 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 공무원처럼 유리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는. 그래서 임상수의사는 애매모호한데, 임상수의사는 어떻게 나뉩니까? 원장급 나뉘죠? 그렇죠. 그리고 진료수의사. 지금 원장이랑 진료수의사는 나눠놨어요. 네. 경기도 수의사협회 보면은 원장급 30만원. 네. 진료수의사 20만원 올려놨어요.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료수의사 그러면은. 진료수의사가 뭐. 월 400 받은 인간, 300 받은 사람. 네. 100만원, 150 받는 인턴급 다 똑같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것도 웃기고. 원장도 마찬가지죠. 원장도 잘 돼갖고 억대병원 하는 원장이랑. 그렇죠. 매출 한 달에 뭐 1,500도 안 나갔고 이렇게 갖고 우리 아까지 나가고 있는 원장도 똑같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따지려면 확실하게 따지든가.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면허를 이용하고 돈을 그만큼 벌었으니까 돈을 내는 거죠. 네. 11조 내듯이. 네. 이렇게 따지지 말 것 같으면 차등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결론은. 똑같이 얼마 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당연가입이 됐잖아요. 네. 98년도에 없어져갖고 다시 따왔어요. 네. 이 회비 문제를 정관에 다시 넣어서 수의사법에 넣어야 되는데, 수의사법에 회비를 얼마 내라고 넣지는 않거든요. 이건 정관이 정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쵸? 이 문제, 법만큼 회비를 내든가, 이게 어떤, 우리 면허를 사용하는 뭐 조세 개념이라면은. 네. 네? 그럼 우리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소득세 법만큼 내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네. 이것도 아니고, 이거 세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금이 아니죠. 자격에 대한 협회가 받는 뭡니까? 면허를 대해준, 국가가 해준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웃긴 거예요, 이게. 그냥 받는 거예요. 동호회가 회비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의 룰이 없고,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강제조항을 달아놨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인 2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비를 내든 안 내든 간에 수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이 없다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회비를 내고 안 낼 거에 따라서 투표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왜 우리 임상수의사가 꼭 투표 가서 어떤 안건 올리려고 하면 깨지는 이유가 공무원이나 기타 수의사들한테 표가 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민주주의는 그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대원칙은 1인 1표제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돈만 많아도 자기 한 표예요. 이번 네. 선거 때 어떻게든 간에 이 한나라당의 새누리당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해도 가서 찍을 수 있는 게 한 표예요. 이건 진짜 너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이 뭐 몇 조 원에 있어도 죽어다 깨나 한 표예요. 그 씨발 진짜 완전히 내가 길거리에 진짜 없어. 이제 일당치기 하는 사람도 한 표. 네. 인류가 이런 투표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길지가 않습니다.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렇죠? 서양도 투표권 예전에 여자 안 줬고 없었죠. 처음에 1800년도에 영국에서 했을 때 얘네들도 보면 어느 중산층이나 귀족 계급 외에는 투표권도 안 주고 여자가 투표권 가진 게 얼마 안 돼요. 네. 20세기 들어왔을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1900년 쉽지가 네. 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딱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1인 1표제. 네. 근데 1인 1표제인데 세금이랑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아까 제가 범법자가 아니면은 투표권을 줘요. 근데 우리는 회비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인 1표제를 안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주총회예요. 아, 네. 주주총회는 삼성 이건희가 대한민국 그 투표에 가서는 한 표밖에 행사를 못하지만 자기 주주총회 가서는 자기 가진 주식만큼 표가 나와요. 제가 100주 가졌으면 100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사설 투표랑 국가적인 민주적인 투표랑의 차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수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비에 따라서 투표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회비를 많이 낸 사람은 그만큼 표를 주든가 더.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럼 특별회비를 뭐 300만 원 이렇게 내면은 더 많이 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 회비를 볼 때, 네. 우리가 대수회비가 일반 공무원 수에 비해서, 2배가 많으니까, 네. 대수대의원에서 임상수의사는 2배를 더 뽑아줘야 돼요. 아, 네, 그렇죠. 2배를 더 뽑아주든가, 아니면은 임상수의사가 대의원이, 강혜치가 갔어요. 가갖고 투표를 했어. 그럼 네. 얘는 2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회비를 2배 낸 잘하니까. 네. 그것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지만 안 할 거잖아, 당신들. 안 근데 원칙을 따지다 보면 이렇게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집으로 내려와서는 우리 일반 수의사보다 보면 거의 3.3배 더 내더라고요. 평균 수요. 네. 그럼 3배를 주든가. 의사 결정할 때. 네. 그쵸? 그렇죠. 근데 민법에 나와 있어요. 1인 1표제예요, 거기도. 모든 조합원들이라고 네. 그러죠? 이 사람들은 1인 1표라고 얘기해요. 선거권, 피선권은 1인 1표제. 그리고 회비로 투표권의 피선권을 제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의사의 정관을 보면요. 제가 의사의 정관을 의사의 조직표랑부터 좀 넣어놨는데, 의사의 정관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제약한다고 그랬는데 투표권에 명시는 안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딱 정관에 그렇게 얼마나 회비를 안 내고 회비로 짜움을 하려고 그러는지 딱 정관이 묘사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문제도 한번 대수술 정관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민법에다 이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러죠. 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좀 시간 많고 하면. 이거는 좀 정관을 고쳐야 돼. 정관 고치라고 명령을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네? 고칠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거 경수, 이런 땅 파는 거는 100% 찬성하면서 안 해요. 이사들이 먼저 안 해요. 그만큼, 근데 각 지부들도 이제는 임상수의사가 많은 회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대의원에 뭐 가면은 다들 꼬꼬먹은 소식이에요. 임상수의사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거 아닐까요? 예전부터 그냥 많이 내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신선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제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 이제 수의사 조직표와 의사의 조직표를 보면은 단적으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수 우상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수의사회 민주화에는 생각이 없대요. 우리 조직이 스스로 민주화되는 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뭐가 중요해? 모르겠어요. 그냥 대수나 이거 잘 돌아가서 어떻게 꼽사리 켜서 정책 입안에 꼽사리 끼자는 얘기예요. 요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네? 우리 회가 민주화 돼봤자 얻을 게 없대 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원칙은 동의한대요. 내가 말하는 원칙은 동의하되 네. 우리 회의 민주화가 필요하지는 않대요. 근데 여기서도 참 쇼킹 먹었어요. 그러네요. 물론 우리 회가 잘 돌아가면 좋아. 이거 뭐 우리 회가 사무라이 집단입니까? 일본 정치가 그러잖아요. 사무라이 집단이 하잖아요. 민주화 되지 않고. 네? 잘 꾸려지면은 좋죠. 진짜. 근데 어떤 투쟁의 구심점이나 우리 수의사들의 어떤 원익을 찾는 데 있어서 거의 무등록하다시피 했고 그냥 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회장들 다 벌써 교수들이 해요. 내림차시고. 우리 윤하준 교수는 뭐, 서수회장 한 너댓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할 사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의식도 없고. 회 민주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좀 놀랍네요. 놀란 게 아니라 우리 수사들이 그렇게 민주화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아우성 칠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여주 총무님 말대로 워낙 수의사들은 점잖으시고 조용하신 분이에요. 난 진짜 잘 먹고 잘 살면서 조용하고 이러면 나는 진짜 인정하겠어. 그래. 네. 그러니까 천생 우리는 선비다. 네. 사는 거 수의사 하는 거 보면 진짜 나부터도 인생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걸 갖고 점잔을 뺀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본능적이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나 동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딴 거 안 좋아. 본능에 충실하다. 네. 난 이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가식적이지 않고. 지금 이제 의사회를 보세요. 의사회 조직표를 보면 회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대의원 총회가 있어요. 얘네들도 대의원제로 가요. 네. 그래서 각 산하단체에 나오고 100명당 1명꼴, 200명 1명꼴 나오거든요. 대의원으로 뭐 다 직선제, 회장은 직선제 뽑죠. 보게 되면 회장 위에 대의원 총회가 있고 회장 위 옆까지로 감사가 있어요. 독립적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회장 옆으로 중앙선거관리가 따로 있어요. 그죠? 중앙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얘네 셉니다. 네. 회원들 조져요. 네. 예? 그 저쪽은 이제 지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수의사에 보세요. 회장이 대빵이지. 회장 옆에 나란히 있는 게 대의원 총회. 고문. 이 고문들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하잖아 이게. 예? 고문은 뭐 하는 거? 그냥 전임 회장들 그냥 할아버지들. 예? 그 버스 태워 갖고 한번 총회할 때. 근데 이 분들이 상당히 역할이 커요. 상 회장님 이거 잘하셨잖아. 예전 수의사 회장님들 딱 총회 있고 이러면은 딱 버스 딱 대절해갖고 모셔와요. 딱 앉혀놔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죠. 그 내가 와서 막 떠들죠? 떠들면 이제 진짜 머리 희끈한 할아버지 수의사, 형님이라고 하기니까 너무 민망한 할아버지예요, 완전. 그래서 나한테,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예? 예, 할아버님! 이분들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상황 정리되는 거 없잖아요. 감사가 부회장급이고. 감사는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윤리위원회가 또 한참 밑이에요. 그럼 회장이 잘못하면 윤리위원회 회장 제소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대수정 가면 탄핵이라는 것도 없어요. 집행부 탄핵 이런 것도. 서수는 있어요. 그래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가 보면 딱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회가 비민주적이고 진짜 잘못된 놈 들어오면 경수처럼 재산 말아먹고 회원들 완전히 솎아먹을 조직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이게. 네? 뭐 잘 되면야 이 조직이 중요하면 솔직히. 아니 왜 임상수의사 회비 같은 거는 의사회를 따라가면서 저런 거 조직도는 안 따라가나? 그래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잖아요. 선진국에 아주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다 따라하고 막 제안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 있죠?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거랑 똑같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 진짜 제일 몹쓸 조직 중 하나가 우리 수의사의 조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 문제는 좀 더 회원님들, 특히 임상 회원님들 좀 목소리를 더 내세요. 이거 안 내시면은 안 바뀝니다. 물론 뭐 30만 원도 뭐 내면 내는 거죠, 솔직히. 네. 그럼 우리가 그럼 회비를 더 낸 만큼 목소리를 우리가 일반 수의사보다 회비를 더 3배 냈다. 그럼 3배의 목소리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제 교육 이수권도 얘기를 해야죠. 네. 교육 이수권이 예전에 있었대요. 예전부터. 저는 96년도인가 있어갖고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우상무 말로, 필요하다면 수의사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그래 놓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대요. 근데 96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당연가입 폐지되니까 이제, 온 협회가 세미나 단체화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의사협회는 세미나는 학술단체에 줍니다. 협회가 잘 주지 않아요. 근데 대수만 보더라도 교육, 그때 얘기했죠. 해석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수의사 교육 외에도. 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 사업이에요. 우리 건익, 뭐 이런 거 주 사업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을 일바 따로 안 하는 회한테 우리가 회비를 내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교육 이수권이라는 얘기, 그래서 98년도부터 줄기차게 했죠. 해와서 지부도 마찬가지, 서울시 지부도 그렇고 네?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들도 8시간 이수교육이 있습니다. 의사 정관에 보면은 8시간이 있는데 요게 의사는 유두리가 상당히 많아. 그리고 얘네들은 워낙 사설 세미나 이런 것들은 많잖아요. 돈 안 내고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필요해서 받는 교육들이 많죠. 그래서 의사회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회 수의사 회칙을 비교해 놓은 거고 예전에 의사 수칙을 보면은 뭐 저희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거를 보면은 나와요. 보게 되면 얘네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8시간이 있는데 회원들은 이제 선거권 피소권에 가는 선거관리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이거 이제 신기충 제가 입수하지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도 분납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회원들은 그 임상회원들은 일반 회원이랑 달리 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의사 공제회가 제가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2004년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의사 공제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임상회원들을 위해서, 임상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네. 이게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제회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수의사들은 공제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공제의 가입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고 특별회원 또 비슷하고. 보게 되면 이제 그 공제 얘기도 한번 제가 얘기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은 얘네들 대의제를 합니다. 의사의 총회 때는 다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했을 때 각 의학회장, 각 협회장, 뭐 소속 지부에서 얼마씩 올라와요.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얘네들 보게 되면 이제 정관 대의원 3분의 2 이상 정관 개정이나 재산 매각 저랑 비슷하죠?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 교육에 관해서, 우리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핵심적인 몇 개씩 다릅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간 있을 때 의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있어요. 네? 있으니까 좀 가서 좀 비교해 보시고, 우리 회 정관이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한번 또 올려놨어요. 의사회는 이렇다고 올려놨는데 이거를 좀 숙독하시고 제발 숙독하셔서 좀 왜 우리는 회는 잘 안 돌아가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고 이걸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제안을 안 하니까 문제. 의사도 8시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수교육을 위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수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제가 그 회가 따로 있어요. 공제회처럼. 그래갖고 글로 문의하시라고. 그 내가 이제 물어봐서 의사의 협회한테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수교육을 관리하는 그 협회가 있대요. 그 학회가 거기서 다 한대요. 거기 보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교육도 가능하고 들어서 등록해서 하고 그런 걸 업무를 대행해 주더라고요.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수교육을 대수 지부 뭐 얼마를 하지 말고 뭐 카에 주면 안 되겠죠. 카는 좀 나쁜 조직이니까 그렇죠? 카는 안 돼요. 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응? 네. 중립적인 근데 카 이렇게 해서 한데 카 문제도 한번 다루겠어요. 다뤄야 돼 이것도. 카뿐만 아니라 뭐 이것도 뭐 세미나에 기생하는 잔체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출발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조직이 생기면 다, 임상수의사들 슈킹해 먹을, 처음에는 의도는 안 그래도,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변질돼요. 참, 슬픈 일이네요. 그렇죠. 중립적인, 객관적인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국의 수의사의 이수교육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인터넷도 좋은 강사 불러 인터넷 가면은 밤새 듣잖아요, 우리 진짜. 그렇죠. 뭐, 우리 현찬배 교수님 그렇게 듣잖아요. 연락 줄바다 때리고. 그 동영상 한번 찍으라고 그러세요.
찍어갖고, 그걸 왜 뭐 부산이고 어디로 갑니까? 경비 낭비잖아요. 그 시간이 많아요. 임산소에 그 시간이 없어요. 12시간씩 근무하고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이래야 돼요. 임상수의사, 그러면 연수에 돈 낼 테니까, 제발. 아니, 돈만 깨집니까, 이게? 왔다 갔다 시간 깨지죠. 경비 깨지잖아요. 경비도 깨질 뿐더러. 너무 힘들죠. 인생을. 그 시간에 진료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나는, 그 돈 내라면 낼게요, 제발. 제발 먹고 살기 좀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장병 교수님 그렇게 심리학을 잘하니까 동영상 시리즈 쭉 찍어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5만원씩 내고 교육비 내고 그래도 하겠어요. 왔다 갔다 경비 깨지는 것보다 낫죠. 네. 제발 지부교육, 필수교육 5시간 이런 것 좀 조항 좀 푸시고요. 옛날엔 지부교육이 필수가 없었는데 아니었는데. 그것도 지부에서 네. 아우성을 쳤어요. 네. 지부 이거 세미나 가서 못한다. 아우성도 대수가. 그러니까 씨발 지네끼리 협회끼리 지네끼리 먹고 사는 거는 아주 지네끼리 잘해줘. 편히 잘 봐줘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우리 수의사의 조직 싫은 게 뭐냐면은 우리 조직의 회장이나 지부에 올라온 임원진들이 보면은 근데 나라랑 지금 똑같잖아요. 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정치가들이 국민이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한 정치를 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수, 서수, 경수 할 거 없이 지네 협회 그냥 돌리기 위해서 협회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는 강하게 의문이 듭니다. 네? 안 그래요? 내가 경수회장이면은 이거 다 팔아도 이거 빚만 남으니 회원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으니까 나는 자폭을 하겠어요, 그냥. 그게 회원들한테 부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자폭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지가 양심이 그렇다면은. 네. 근데 어떻게 지 연명해 보려고. 지 임기 때 파산하는 거는 자기 인생 업적에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끌고 가려고 회원들 어떻게 고열을 쥐어짜서 이 짱구만 골리고 앉아있을 거야, 내 보기에는. 차라리 파산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쿨한 길이고 진짜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의 가장이 이런 빚만 지고 막 이래요. 그럼 결국 이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쿨하게 자폭을 하시라요. 그럼 보험금에 타먹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편하게 살잖아요.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요. 빚만 물려주지 마, 제발, 빚만. 그렇죠. 혼자 없어도 좋으니까 빚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우리나라 파산이나, 그런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이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죠. 근데 털 수 없는 게 아까 대수도 걸렸다 그래, 법인세. 땅. 아니, 그거를,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대수가 아까 설명결을 해준 이유는 대수가 물려있기 때문에 대수 먼저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자는 만장일치 통과시키는 거에는 심정적으로 이해를 가는데 제발 협회를 위한 협회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협회를 위한 협회가 된 나라도 마찬가지 정부를 위한 정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명박이가 뭐 했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심판을 받잖아요. 1차 예비 심판. 그 다음에 연말에 대선에서 결정적인 심판을 받겠죠.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회비 문제와 교육의 문제는 회원님들 입을 좀 아우성을 치세요. 이거, 둥지에 있는 이 새들이 삐약삐약 입 안 벌리면은 먹이 안 던져줍니다. 그 먹이를 내가 오직 있으면 내 혼자 독고다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뭐 하나 이게 고발거리 걸어갖고 대수회장 만나서 압박해서 쇼부 치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모여서 안 되잖아요. 모여서 안 되고 나도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요. 수의사들이 안 모여요. 안 모이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살다가도 이게 또 몇 년, 또 이게 또 살아 올라와서 또,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독고다이로 가려고 그래요, 그냥. 답이 없어요. 이 정도 내가 떠들고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좀 모여서 얘기 좀 하세요. 하시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 아까 카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약품회사랑 사료회사 설명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우리 임상수의사가 마진이 적은가를 얘기했잖아요. 외국에 비해 천천히 마진이 적는가. 그러니까 사료회사나 약품회사나 자기 매출 대비 5% 10%를 이제 그런 비용으로 쓰는데 네. 사람 쪽에 인이나 이런 약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각 임상에 필 있는 분들한테 꽂아주는 형국.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협회나 세미나 단체에서 가로먹는 형식이에요. 가로채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 마진을 50%를 갖고 갈 수 있는데 절반 마진 갖고 가 있는데 그게 줄어서 10% 깎이는 이유가 이 깎인 돈 갖고 이 업체들이 단조직업 쪽에서 카나 네. 기타 자칭 뭐 또 자칭 세미나칭 돈 많습니까? 뭐 카만 있습니까? 또 뭐 있죠? 아시는 거 뭐 나는 그런 데를 진짜 한 번도 가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시발 수의사로서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알아서 배우고 개인적으로 배웠었고 임상 경험으로 배우는 이것도 책 보고 하는 것도 다 써먹기 힘든데 시발 뭘 가서 또 들어야 되는 뭐 들으면 좋아요. 뭐 좋겠죠. 뭐 단체가 많고 세미나 단체 많고 또 뭐가 있죠? 저도 뭐 기억나는 게 VCA는 전북대 쪽이고 또 학교별로도 많고 교수님들이 만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단체 이름이 뭐였는지 또 어디 저쪽 어디 또 뭐가 어디 있는데 기억 뭐 소동물 뭐 어쩌고 카랑 비슷한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예전 신나영 원장이 그 충무했던데 거기 어디죠? 이게 K 뭐 수달모는 조리 클럽이고 하여튼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그 선배가 이제 거기에 회장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 응범아 자기가 한 달에 사료나 약품업체로부터 쓰라고 응?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어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비에서 준대요. 네. 그러니까 수의사 50명 100명씩 모아서 세미나 하면은 어떤 뭐 약 얘기하고 뭐 사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준대요. 몇백씩 준대요. 응? 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카 회원들 회비 받아갖고 돌아가나요? 그것만 해갖고? 그것만 받아서 안 들어가나요?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받는 액수가 서수만큼 이상 받는다 그래요. 상회장도 한참 많이 땡겼잖아요. 약품회사, 사료회사에서. 그러니까 사료회사나 약품, 특히 약품회사 수의사들 만나면 죽겠대요. 씨발 세미나 한번 열면은 부스, 말도 안 되는 한평 부스 뭐 몇백, 천씩도 받아먹고 안 주면은 그래서 울게 해갖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 그러니까 우리 임상 수의사 여러분, 내가 세 번째 써놨죠. 올해 임상회원 회비를 감면해줘야 된다고. 네. 그 이유를 이해하십니까? 네? 협회가 우리한테 회비만 더 비싸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모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진을 업회로부터 스폰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고여를 짜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사상 충량 약품 비싸게 받는 거예요. 사연은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세미나를 한다고 할 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아주 드물고 업체가 다 스폰. 거의 다 업체 스폰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의사협회 자체는 세미나 해갖고 걔네들한테 받는 돈으로 네.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은. 네. 너무 슬픕니다. 수의사들은 좀 불쌍하죠. 불쌍해요. 임상수에 제일 불쌍하다 얘기한 게 회비에서 슈킹당해. 사료 우리가 솔직히 사료 이제 고객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우리 임상수의사 아닙니까? 고객들과 그렇죠. 고객들한테 물건을 앵기든 약을 앵기든 처방을 앵기든 간에. 네. 결국 돈을 매출을 마지노선에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한테 많은 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갈수록 이문이 박해져요. 네. 그거를 내가
살펴보니까 이문이 박해지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중반, 2002년도부터 넘어 2004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사료 마진율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네들 핑계를 환율이 올라서 그걸 핑계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솔직히 내 친한 후배들 이제 약품의 사료회사에 있으니까 물어보면 협회가 그렇게 쥐어짠대요. 협회가 적어도 5% 이상의 우리 사료 마진율을 뺏어간대요. 그래서 업체는 자기가 원칙은 우리한테 줄 마진은 고정가대로 있어야 되고 40% 50% 줘야 되고 자기 수입 단가에서 그걸 낮춰야 되는데 걔네는 그렇게 안 낮추죠. 그렇죠. 눈먼 봉사가 임상수의사니까 얘네들 마진율을 줄여서 그 스폰 될 걸 준다는 거예요. 참 수의사 협회가 참 그러네요. 그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게요. 회비로 임상수의사 좋죠. 세미나비 또 받아먹어. 거기에다가 스폰 또 업체 조져갖고 우리 임상수의사의 마진까지 가져가. 그 나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협회장 뭐 어디 세미나 단체장 회장이라는 난 씨발새끼라고 난 욕해요. 씹새끼들이라고. 니네들이 돈놈 새끼들이다. 네. 네? 진짜로. 네? 이런 새끼들이 또 협회를 기웃거리잖아요. 회장 한번 해볼까 하고. 그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기웃거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 다 쫓아내야 돼요. 이런 분들 대다수가 임상수의사예요. 임상수의사가 말은 적지만 많이 협회에 진출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근데 이런 놈들이 진출해서 우리의 이게 없어요. 이익이 대변되지 않아요. 그 무늬만, 모양만 비슷하게 취하죠. 아까 내가 이사 명단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교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진짜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나 진짜 정말 바꾸고 싶은데 내 힘에 붙입니다. 솔직히 힘에 붙여요. 제가 진짜 힘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 딸들이랑 우리 와이프랑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진짜 여주에 내려와서 진짜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나를 조용히 못 살게 하면 진짜 당신들이 난 죄인이라고 봐요. 나를 악하게 만들어 나를 결사투쟁하게 만든 그 자극을 그러니까 나를 자극 주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각 지부장들은 거의 수의사 임상수의사예요. 그렇죠? 그다음 법제위원장 해갖고 뭐 교수 몇 명 들어가 있고 다 대가리들은 임상수의사가 거의 많아요. 공무원들 별로 없어요 여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단맛을 그 단맛이 어디 나오느냐? 회원들한테 가야 될 몫을 그럼 지네들이 참 잘난 줄 알았더니 난 참 너무 특히 협회 가갖고 양복 빼입고 오는 인간들은 난 너무 싫어요. 야 임상수의사가 양복 얘기해 봅시다. 네? 서양 속담에 있어요. 양복 입는 놈 조심하라고. 응? 잉글리시맨 조심하라 그래요. 응? 수의사가 양복 입을 일이 있습니까? 네? 제 거친 임상 환경에서 대동물은 말할 것 없고 수동물도 마찬가지. 네? 근데 뭐 협회 가면 또 양복 쫙 빼입어갖고 물론 양복 입으세요. 입으신 거 좋고 뭐 다 양복 입은 사람이 뭐 자기 뭐 패션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제발 그런 거 배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있는 대로 갑시다 우리 진짜. 맨날 개똥 치고 소똥 치고 다 듣고 살잖아요. 임상수의사. 나 임상수의사한테 갔으면 좋겠어 진짜. 수고하게.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도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회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좀 올려놨어요. 보게 되면은
제가 우리 연수교육에 관해서 보면 수의사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준 6장짜리 있죠? 거기 한번 보면은 나옵니다, 지금. 뭐, 제가 6장짜리 주고 어디 있죠? 보면은 제가 이제 뽑아놨어요. 자, 이거를 제가 올려놓으면 잘 조합하자고. 한세진 원장님 조용하시네. 좀 이럴 때 좀 도와주세요, 좀. 그래서 법적으로 좀 걸지 못하더라도 정부에 좀 문의 좀 해보세요. 농림부에 질의 좀 해보세요. 뭐 이래도 되는지. 우리 수의사법 34조. 수의사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예요.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 자체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네, 경비 부담해요. 그래 대수에 얼마씩 꽂아줘요. 네. 그건 교육비 받으면 안 돼, 솔직히. 그러네요. 그 업체에 또 스폰 땡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회비를 안 낸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회비를 비싸게 받잖아요, 또. 네. 아니, 그러면, 회비를 낸 사람은 무료로 해줘야지. 그렇죠. 그 수의사법 시행설치에 보면 수의사 연수교육이 나옵니다. 34정 사망에 따라서 21조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행법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매년 10시간. 10시간의 경우 수의사회장이 지정한 교육 항목에 대해서 5시간 이상 교육을 포함해야 된다. 이 수의사회장이 이걸 왜 넣는지 알아요? 지부교육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또 여기 못 봐. 수의사법을 못 받고 하네요. 그 수의사법 바꾸려니까 이런 짓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12월 1월 2일 날. 올해 1월 26일 날 개정돼요. 바꿔야 될 건 안 바꾸고 쓸데없는 건. 지네들 협회 운영하는데, 네. 응? 그거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쵸? 수의사 회장이 정한다. 응? 그쵸? 근데 이 문제 갖고 한번 따져보았을 거예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 그럼 진료수에 다 포함돼요. 인턴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응?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조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대형병원이랑 원장급 병원들, 응? 원장 원맨이나 네. 혹시 뭐 하나 있고, 대형병원 조질려면 딴 거 없어요. 진료수의사 확실히 조지면 돼요. 얘네들 다 등록 환자하고 교육 다 시키게 하고 회비 다 내게 하면은, 네. 진료수의사 월급을 안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형병원들이 이렇게 수의사들 많이 못 써요. 이런 문제를 접근해 주든가. 대형병원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법인보험은, 요즘 법인보험은 반대하는데, 네. 법으로 규제 못 해요. 그러면 원칙대로 이런 것들 행정 규제를 강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법인보험은 법인세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큰 병원들이 잘 되는 이유가 세금 적게 놓고 저 인력을 많이 쓸 수 있어 24시간 쌩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고비용 구조로 가게 해주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 올리고 여기 등록돼 있는 뭐 10명의 수의사 있다는 거 자랑하지 마. 얘네들 다 등록 꽂고 회비 꽂고 다 하라고 그래보세요. 그럼 얘네들 못 버틸걸요? 그 월급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대형병원도 이렇게 인력 한두 명씩 더 자르게 돼요. 많이 못 돌려요. 네? 제발 우리 병원 스텝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의사법 또 나왔죠. 윤리확립을 위하여 수의 업무 적정에서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나와서 법인. 그래서 민법에 적용됩니다. 그러네요. 수의법 시행령 보면 수의사의 회장 포함해 정관의 수의사는 입원을 둬야 되고, 뭐 정하는 바에 정관에서 하는 얘기고, 보게 되면은 여기 지부의 설치가 나왔어요. 지부의 설치. 그리고 25조에서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립 등기로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광역시의 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지부는 설치했죠. 근데 이 지부의 사단 법인 성격은 대수거를 쓸 것인가 아니면 개인 재산을 하려면 따로 내야 된다는 걸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윤리위원회 설치.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관 수의사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권한이 없어요. 면허에 대한 어떤 징계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개정된 게 있어요. 작년 1월 달에 개정됐죠? 구제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 장비 대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아주 족같은 조항 만들어놨어. 그쵸? 미친 거 아닌가요? 미친 거 아닌가? 씨발, 우리가 동물병원 내고 우리 장비 사는 거 씨발 국가에서 막 갖다 쓴다니. 갖다 쓸 일도 없지만. 아니, 수의사는 어쨌든 개별적인 업무를 우리가 수의사 동물병원 개업한다고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의사들이 이게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그렇지만 의사를 그런 함부로 이유로 동원하는 경우는 못 봐요. 그리고 동원을 해도 그만큼 얘는 네. 공공의료가 국가에서 많이 발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수의 진료로서 공공에 대한 그러면 투자를 했어야죠. 네. 난 좀 솔직히 동물 보건소 전 찬성합니다. 네, 저도 찬성합니다. 보건소를 하나 만드세요. 네. 대동물 공부로. 네. 만드죠. 그 정부는 특히 유기견 사업도 이거 아닙니까? 유기견 사업이나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외국은 다 국가에서 해요. 그렇죠. 근데 씨발 공공에다 투자는 존나 안 해놓고 수의사들한테 와서 올바따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놓고 공무원 수의사조차도 수의사 이거 공공을 위한 목적이니까 돈을 갖고 못 하지 말래요. 공공을 위해서 수의사를 위해서 뭘 해준 건 없잖아요. 공공의 목적이라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뭘 토대를 깔아놨으면 네. 수의사가 가서 일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키웠다면 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무료로 해줬다든가. 그러게요. 그랬으면 그런 얘기는 하지. 그랬으면 동원하는 거 열심히 나가야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해준 것은 없으면서 무조건 의무만 해라.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에서도 그게 아니라 이거를 조율하는 인간들이 협회에 있는 인간들이라니까. 이걸 누구나 쇼부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협회 인간들이 여기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협회장이 진짜 단호하게 이건 안 됩니다. 임상수의사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진료권 처방권 보장해 주세요. 네? 하고 공공 동물 의료 이거 정부 투자해가고 이거 솔직히 몇천억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각 시도 지구에다 유기견 쉘터 만들어서 보건소 운영하세요. 수의사 가서 봉사해 줄 테니까. 네. 그 동물복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공방수술 갖다 때려 꽂으세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그럼 동물복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싸구려 이런 거 유기동물 하더니 여기가 다 진료합니다. 사설병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든가. 안 해도 강남구 예산 많은 데도 안 해줘. 내가 그래서 강남구 있을 때 강남구 저기 세곡동 이쪽에다가 구유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10억 주면 쉘터 지을 수 있다. 하자. 이제 10억 예산 껌값 아니냐. 안 해줘요. 관심이 없어. 필요를 못 느끼는. 모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요즘 공성진이 조용한데, 그놈이 그러더라고. 동물은 투표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이 양반아.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 근데, 국회의원들도 존나 무식해요. 네, 그렇죠. 물론 똑똑한 국회의원도 있는데, 네. 존나 무식해요. 그래서, 오늘 녹음했습니다. 몇 가지, 오늘 정 원장님은 따뜻한 데 가셨고, 오늘 두 분이서, 그래도 오늘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시고, 좀 제발 좀 찾아보시고, 제가 올린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올린 자료 좀 찾아보시고, 제발 좀, 아우성 좀 칩시다. 아우성을 안 치면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은, 그냥 또 내는 거예요. 알면서. 회비 더 내고, 사료 마진율 축소되고, 약품. 이거에 대한, 이 단물은 누가 먹냐면 다 협회에 있는 놈들이 먹어요. 임상수의사에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쌤이다, 무슨 회장, 뭡니다, 명함 파고 다니면서, 예? 수의사들 단물 다 빨아먹어. 그럼 쓴물은 누가 빨아먹냐? 우리들이 먹는 거예요.
제발 수의사 여러분, 현명해집시다. 좀 현명해지고. 근데 이게 나 먹고 사는데 누가 나를 가장 태클을 거느냐를 다 따져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우리 협회장. 난 모든 단체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러잖아. 나 먹고 사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줘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한테 올 마진을 걔네들이 가져가고. 뭐, 동물농약 TV에 나오는 수의사들 내가 또 안 좋아하잖아요. 걔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수의사 여러분, 일단 서로 얼굴 모으고 익명해. 평범한 수의사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딴 거 없어요. 우리들이 아우성 쳐서 제발 올해 이 회비 문제, 교육 문제만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대로 또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임상 수의사한테 분리된 조항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에 호시도 않다 기회 노예에서 협회장 해먹고 그 단물을 빨아먹어. 그 단물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한다고. 그렇죠. 오지. 그 단물을 빨아먹은 놈이 요 협회장하고 그래도 생기는 게 있고 먹을 게 있는 거야. 나 큰 돈을 해먹으면 얘는 이나예요. 얼마 못 해먹어요. 근데도 그 단물에 젖어서 참 힘들다. 그래서 진짜 임상의 마지노선에 우리 임상 필드가 무너지고 죽고 분위기가 힘들어지면은 우리 수의학이란 학문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수들도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욕을 해서 오직했으면 욕을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이 배출한 수의사들이 토대 없는 기반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하셨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특별한 묘안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나 혼자라도 어떻게 독고다이를 한번 해서 찔러나 보자 해서 그냥 안 되면 이게 소송이나 걸라고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경도 수의사 문제도 총대 맨 놈이 어떻게 다 가겠죠. 부시를 더 말아 드시든 간에 가실 것이고 많은 수의사는 그냥 그때 최응보 원장이 저렇게 떠들었는데 또 잊혀질 거예요. 그렇게 또 5년 10년 갑니다. 하여튼에 늘 제가 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서 한 번씩 떠들 이런 또 에너지가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룰 문제가 이 방송을 그만하고 싶은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좀 더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또 이런 정세 문제도 있어서 꼭 우리가 난 솔직히 수의사 문제는 다루기 싫어요. 우리 여기 수의사들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철학이라든가 역사 이런 거 문제 다뤄서 얘기를 해서 우리 협회 문제가 없으면 이런 얘기 하면 참 재밌는데 예? 인문사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 수의사 협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오시는 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분도 오면 대접하고 이러고 하고 신경 쓰고 시간 또 맞춰야 되고 저도 맨날 쉬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병원 근무에 지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나 편한 대로 갈 거예요. 우리 여기 홍 원장님도 한테는 오늘도 방송을 할까 고민했어요. 오늘 그냥 정 원장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카톡이 띠가서 오늘 방송 안 해요. 그래서 합시다.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둘이 조촐하게 방송을 다뤘습니다. 하여튼 수의사 여러분 힘내시고, 네. 굉장히 힘내시고, 제발 진짜, 알만큼 우리 강해지고, 세져야 되는데, 알만큼 자포자기도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제발 좀 떠드세요. 떠들고, 우리도, 저 이번 대수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봤습니다. 딴 문제보다는 이 회비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새로 글도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수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김한규 원장님이 그런 쓰신 거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이리온 이마트에 있어 롯데마트도 영리, 이런 얘기는
올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이거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죠. 어떤 분이 떨어지네. 조만간 삼성, 현대, 동물병원도. 얘네들이 미쳤습니까? 삼성, 현대가 먹을 것도 없는, 이 조그만, 융박에 돈을 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드는 거예요. 특히 또, 식육 쪽. 그쵸? 어차피 일용, 아니지. 몰리샵, 이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다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문제에 수의사들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회를 민주화시켜서 회원에 대한 통제를 잘하게 되면은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면 되는데 가잖아요. 근데 왜 갈까요? 사실 임상 수의사들이 개업 말고는 페이드학으로. 네, 페이드학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 할게요. 제가 2009년도에 5월달에 병원을 그만두었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미국 가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그때 대책이 있어 그만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수의사들도 알겠지만 다 신용대출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자. 계속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남이 지쳤고, 그리고 난 강남에서 병원을 더 크게 하기보다는 그때는 확장을 했으면 저도 계속 강남에 있었겠죠. 근데 확장이보다 그냥 이런 거 그냥 도떼기 그냥 실어서 골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단골만 유지했던 거고. 2009년도에서 한 1년 잘 쉬었어요, 저.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그 침대가 행복한 거야. 출근도 안 해도 된다. 해방이다. 좋죠. 그런데 나 계속 쉬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돈이 많아서 쉰 줄 알지만 그렇진 않아요. 저도 있는 거 까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1년 반 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더라고. 맨날 집에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어도 한 3일은 집에 있고 4일은 밖에 나가있어요. 캠핑하고 맨날 살았는데. 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년에 제가 이제 딱 1년 쉬니까 한 6천만 원을 까먹더라고요. 버는 거 없이. 생활비가 월 한 500씩은 썼다고 봐요. 쓰는 건 계속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이제 위태로운 거야. 그러다가 이따 투자내놓은 돈이 그는 묶여있는 돈이 현찰이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딴 것도 해볼까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페이닥을 했어요. 이제 페이닥을 한번 해볼까. 대진을 그때 한번 놀다가 일하려니까 죽겠더라. 그래서 이제, 하루씩 대진하는 거 있잖아요. 대진을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만원, 12만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15만원 주더라고요. 이건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대진하고, 근데 그걸로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냥 내 왔다 갔다 기름값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 안 되겠네. 그래서 2010년 7월 달에 아주 그냥 거의 해변가에서 바다에서 한 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휴가 딱 보내고 이제 8월 달부터 일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은평구에 있는 모병원 야간 당직을 했어요. 네. 그때 주 6일 근무에 300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이제 일을 해보자. 이제 주사기 놓고 이렇게 메스 들어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일했어요. 이랬는데 300 받고는 좀 고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0 받고 뭘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야간 있을 때 풀 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또 나가면 또 원장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 또. 이것도 하고 근데 일은 잘해줬어요. 나는 일은 확실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한 달, 2달 정도, 2달 못 채우고 나왔어요. 그때 우리 마누라가 이제
어머니 아프다고 미국 들어가면 애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 체질은 이게 페이닥이 안 맞다. 그래. 병원 하나 조그맣게 해볼까 해서, 지금 이제, 인수할 병원들을 알아. 서초동에서. 두 달 반 동안 좀 인수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가 있다가. 근데 또 구제역이 터졌네? 구제역 터져서 이제 안동 가서 구제역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처음 방송 때 얘기 드렸지만, 그때 제가 이제 김포구제역 때 3월달에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 확실히 수의사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돌아간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네? 수의사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일당 잡부가 75,000원이에요. 그럼 우리 수의사면 기본적으로 가서 아침에 가서 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면 적어도 일당 잡부의 2배는 줘야 되잖아요. 10장급이니까. 그러니까 15에서 2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응? 그 이상도 더 받아야 돼. 그 위협 수당에 따라서. 네. 그래서 구제역대 수의사, 동원된 수의사들이 일당이 30만 원으로 계속 우기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야간 당직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철야 근무나 연장 근무. 네. 그래서 그때 40 얼마로 내가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구제역이 맨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텝 많은 병원보다는 좀 나는 병원을 경영할 줄 아니까 그래서 지방에 임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급 좀 많이 준 데를 이렇게 대수 게시판을 찾아보니까 원자급 수당 한 400이에요. 네. 400부터 시작합니다. 400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울산을 내려가서 울산에 이제 모 병원 원장이 뭐 자기 임상을 못하니까 병원을 맡기신다는 식으로 해서 가갖고 일의 강도 비해서 제 생각은 그때 그랬어요. 이제 400 받고 일하려면은 솔직히 생활이 안 돼요. 내 정도 내 나이 때 내가 페이닥으로 400을 받으면은 생활이 안 되죠. 그렇죠? 인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센 받고 적어도 나는 한 600 정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600 받으면은 내가 한 100 정도 그렇게 경비 쓰고 집에 한 500 정도 갖다 줄 수 있는, 400 갖다 줄 수 있는. 그 내 나이 때 40대 원장급들의 임상 적어도 15년 이상 차들은 5, 600은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내 병원 안 해도 병원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거고. 그러게 한다고 해도 만만치가 않죠. 아니 어쨌든 뭐 몇 년 차 이상이 넘어가면 그 원장들 자체가 쓰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싼 인력 인턴 쓰려고 그러고 어차피 근데 늘 얘기하지만 수의사 대우를 잘 안 해줘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제 오너 같은 입장에서 저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저도 막 뭐 인턴 받고 바로 개업해서 원장 타이틀 땄기 때문에 이 페이닥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나 때는 뭐 20만 원, 30만 원 받고 이랬어라고 생각하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시기였는데 네.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네. 내가 또 페이닥을 해보니까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산에 있는 그 원장한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00 플러스 알파다. 근데 그때 거기 병원은 스텝이 없어요. 미용사나 딸랑인데 내가 진료 배출을 나 혼자서 거의 1,500 이상 때렸거든요. 그러면은 간호사를 써라. 네. 내가 힘들다. 네. 내가 청소하고 여기까지 입원료까지 다 하기. 뭐 야간에 나와서 일하는 건 두대 치더라도. 인센을 확실히 챙겨줘라. 그래서 내가 그때 6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네. 400 플러스 200 알파. 그다 내 유집에서 뭐 지 들어가는 거야. 지가 방을 하나 줬으니까. 그거 100 치면. 그거 주기를 진짜 아까워하더라고. 응? 그래서 수의사가 짜구나. 네. 응? 내가 와서 매출 는 건 생각 안 하고 400 이상 주기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두 가지 그때 생각했어야 돼요. 그냥 400만 원 아침에 일을 해주면 돼요. 나 편하게 지나고. 약간 전화 안 받아버리고 네. 튕겨날 거면 하고. 근데 내 성격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 올라와서
그래서 마트병원 들어갔잖아, 제가. 네. 마트병원도 한번 인수를 해볼까. 그러니까 페이드아웃으로는 도저히 5, 600 맞춰주는 데가 없어요. 없죠. 없어서, 그러면 조금만 더 마트병원이라도 할까, 마트병원도 경험을 해볼까 해서 갔어요. 가갖고 매출을 올려줘도 400, 500을 받지 못했어요, 채. 그리고, 안 돼요. 안 되는 마트는 안 돼요, 진짜. 장수 보시면. 그래서, 너무 무료해요. 너무 손님이 없고, 주말에 좀 반짝하고.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없어. 그래, 없고, 뭐가 없고, 진짜, 수술 하려 치면 진짜 힘들고. 그렇지. 뭐가 없어요. 그래서 수수동은 저는 항상 이제 페이드 갈 때 내 수수동 갖고 다니겠어요. 그 저는, 제가 어디 가면 와서 이빨도 아무도 안 나면 파키스탄제 난 이걸로 수술 안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독일제 아니면 소고거만 씁니다. 그래서 병원 정리할 때 이것만 안 팔고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드아웃으로 힘들다. 그래갖고 이제 넘어온 게 2000이에요, 제가. 2000에 넘어가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400이에요. 근데 주 5일이에요. 그래서 주 5일에 400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12시간이. 12시간이 당연히 12시간이죠. 12시간 얘기는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인센을 준다는 게, 인센을 그럼 얼마에 줘야 되느냐. 네. 그래 갖고 이제 내가 이제 2000에는 원장이랑. 그래서, 내가 이제 7월 말에 가서 8월 달 한 달 동안 매출을 한 1000만원, 1200 정도 더 올려준 것 같아요. 네. 올려줬으면은 기본 400 플러스 1000만원에 대해서 절반은 원장 갖고 600 남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200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약간 빼고. 하고. 그거 주기를 진짜 아까워하더라고. 자기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 야간에 난 가면 무조건 가면 올 바다 서요 그냥. 지방이면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그냥 병원에 자든가 아니면 그냥 항상 캠핑 장비 차에 있으니까 차에서 자요. 텐트 쳐놓고 근처에서. 새벽에도 진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수고를 할 때는 좋다고 하고, 원장님, 새벽에 하고 딴 거는 원장님 반 다 가지세요. 그러다 이게 애매모하잖아요. 새벽에 수술해놓고 몇 시다 퇴원하는데 그러면. 네? 그런 것도 계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너 매출 에버리지 오르는 거에서 내가 더 올려준 거에 대해서 인센을 나눠봤자 해도, 그게 또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600 이상 받기 참 어렵더라. 네. 600 이상 요구를 하면은 줘요. 내가 달라는데 안 주는 원장은 없어요. 근데 입이 쭉 나오죠. 이 새끼 이런 거 싫어서 내가 그만둔다, 새끼들아. 그리고 그만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된 게 여주예요, 여주. 여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주 여기는 태호동물병원은, 오너가 수의사가 아니죠. 네. 수의사가 아니고, 여주에 제일 잘 되는 소동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가 센터 개파는 위주의 병원은 아니에요. 네. 진료 전문 병원이고, 진료가 매출 대비 거의 80% 이상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 2000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와서는 계약을 이제 월급으로 계약을 안 했어요, 저는. 네. 계약 안 하고 진료 매출의 3분의 1을 내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해보자. 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수의사를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 내가 다 가지려면은 수의사 안 하고 나 혼자 올바따 써야 되고. 네. 근데 인간이 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수의사를 썼죠. 써서 그때 구인 광고 올린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써서 돈을 돌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임상수의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근무를 한 3박 4일 근무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에는 수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3박 4일 근무하고 한 3일 쉬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상 어렵고. 이틀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들어오면 딴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올바따 근무 씁니다. 집이 이사가면 출퇴근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한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 밑으로 수의사를 이제 병원을 하나 더 내는 바람에 유기견 사업 때문에 내는 바람에 병원 수의사를 2명을 쓰는데 이제 내가 이제 수의사단 급여를 관여하니까 이제 내가 총 받는 이제 병원 매출 대비 받는 게 한 1,300이 돼. 1,300이. 1,300에서 수의사랑 내 몫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의사 2명이서 근무를 해서 얼마를 줘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뭐 연차, 뭐 경력 대비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월급을 나는 못 줄 바에는 그냥 근무 일수를 줄여줘요. 3박 4일 근무라든가 뭐 이렇게 근무를 해라. 이제 뭐 여주는 알다시피 출퇴근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는 또 8시, 9시 되면 근무 거의 진료 없어요. 응급 가끔 오고 서울처럼 이렇게 막 뭐 24시간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근무인데 그래서 지금 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쪽 병원이랑 이거를 인수하게 됐어요. 어떻게든 그 센터장에 이제 그쪽 자기 분야 따로 나눠 가지고 내가 진료나 이 병원 인수를 4명이 돌리게 돼서 이 문제 때문에 보고 지금 수의사 급여를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들은 적어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한 500원 줘야 된다고 봐요. 500원 줘야지 내 병원은 안 하고 병원에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턴급들 처음에 딱 들어가서 한 5년차까지는 한 300 이상, 300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다면은 적어도 500은 가져야 돼. 특히 A가 있다면 500 정도 벌이를 못하면은 수의사로서 페이드하기 참 고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무작정 많이 받고 뭐 안 쉬고 일하는 건 좀 반대고요. 그래서 500 정도 선에서 뭐 주 5일이나 6일 근무 하고 더 잘하면 인센 더 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능력이죠. 그러니까 기본급을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급이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짜 실력 좋아서 그거는 이제 500 이상의 제가 이제 대수에 안만 봐도 500 이상 급여 기본급 정한 데는 못 봤어요. 없죠. 없었어요. 네.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를 정확하게 좀 하시라는 거죠. 그게 정해진 룰이 없어. 이것도 대수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병원이 이제 진료 매출만 따져서 진료 매출이 한 100이 나왔다. 네. 100만 원이었는데 초과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진료 매출이 한 3천 나온 병원이에요. 네. 3천 나왔는데 어느 달은 4천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럼 이거 인센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 스텝이 3명이, 그러니까 수의사 3명이서 진료 매출 3천 정도는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수의사 1명이서 진료 매출 1,000. 네. 1,000씩 계산해야 되는 게 편하게. 2명이면 2명을 쓸 정도의 병원 규모면 진료 매출이 2,000이 돼야 돼요. 그렇지. 3명이면 3,000이에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그 이하가 안 되면은 수의사 쓰면 안 돼요. 적은 매출에 그냥 만족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원맨 원장, 미용사 있는 원장이 진료 매출 한 달에 1,000원 하고 미용 매출, 용품 매출에서 월 1,800, 2,000원 해야지 어느 정도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원맨 원장이고 간호사 쓰고 미용사 쓰는 구조에서 내가 진료 매출이 1,000이 안 나온다. 내 인건, 그러니까 매출이. 1,000이 안 나온다면은 수의사를 쓸 수가 없죠. 못 쓰죠. 못 쓰죠.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걸 계산한다면은 3,000이 나왔어요. 근데 4,000나 1,000만 원 더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인센은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홍 원장님 오너라면? 일단. 근데 수의사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단? 그러게요. 간단히. 수의사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했으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봐. 내가 1,000만 원이 나왔죠? 네. 1,000만 원 진료 매출이에요. 네. 그럼 내가 원맨 원장이야. 네. 이 병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데 내가 이제 진료 원장에 진료 매출 1,00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럼 절반은 오너 몫이에요. 그렇죠. 오너 몫이죠. 그럼 절반은 수의사 몫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부가세를 빼든가 뭐 약품값을 빼면 몰라도 네. 그럼 얼추 한 400 나올 겁니다. 네. 1000만 원 올릴 때 진료비 1000만 원 올릴 때 수의사 페이 수의사의 몫은 400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계산하면 편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인센 구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매출이 오르는 병원이에요. 진료 매출만. 그럼 수의사 3명이에요. 여기 있는 원장이 원장 오너 몫이 있겠지만, 그러면 오너라는 거는 진료부만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 감가상각, 월세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1,500은 오너 몫을 떼면 1,500 갖고 페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잖아요. 네. 3명이면 3분의 1 N방씩 500씩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급이에요. 네. 네? 여기 그 원장 수의사도 그 3명 중에 하나로 수의사 일했으면 N빵 500이에요. 네. 뭐 실력 비슷하고 봤을 때. 네. 하고 인센이 1,00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똑같죠. 인센 1,000만 원, 500은 오너목. 네. 그렇죠? 오너가 병원에 수의사가 아닐 수도 있고 수의사일 수도 있지만 또 공동 사업자일 수도 있고. 네. 500 갖고 인센을 나누는 거예요. 그 500 인센은 진료에 투입된 인력들이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수의사 3명이 간호사 2명이었다. 네. 5명이잖아요. 네. 5명이면은 1,000만 원 인센에 대해서 500은 오너 경비 몫을 나가 가져가고 500 갖고 나누면 그 N빵 하면은 1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돼요. 근데 간호사를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를 100씩 두 개를 나눠서 50을 나눠주고 네. 400 갖고 3명이서 N빵 하면 돼요. 네. 물론 근무 더 많이 쓴 놈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이상 줄 자신 없으면 수의사 쓰지 않으셔야 돼요. 사실상. 근데 이제 뭐 수의사가 특성이 다릅니다. 뭐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있고 또 외과 잘하는 놈이 있고 내과 잘하는 부친구 있고 또 손님 잘 응대하는 놈도 있고 멀티 수의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그거 가감인데 저도 지금 인력이 지금 이제 한 선생 내보내고 한 선생 써야 되는데 지금 고민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있는 원장한테 더 주고 그러니까 저는 헐값의 수의사를 여러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명이서 힘들더라도 나눠 가지면서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수의사를 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줘야지만 병원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업할 생각 안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여름에 잘 되고 때 인센 몇백 더 받아가면 한 700, 800 받아가는 수의사가 페이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은 수의사로서 뭐 개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개인마다 일의 성실도 네. 얘가 얼마나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병원처럼 잘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와갖고 맨날 시간 때우려고 그러고 머리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이런 애는 잘라야 되고 네. 입양하지 말라고 잘라버려야 되고 말이 필요 없어요. 잘라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실력이나 이게 안 따라준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모든 수의사가 임상 수의사가 다 개업할 수는 없어요. 그럴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뭐 한두 칸짜리 낸다 해서 잘 되는 보장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좀 융화되고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이런 데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한 수의 공공 분야에 좀 진출해 임상 수의사들이 특히 소속물 시술애들이 진출할 수 있는 동물 복지 사업에 조금 신경을 좀 쓰시고 해서 가져야 되는데 참 우리 밥그릇을 참 이런 것도 협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그렇죠. 아니었어 이런 거를 그렇죠? 협회가 회원들 돈 뜯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눈먼 돈을 어디서 딴 데서 받아와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냥 기존 깔려있는 밥그릇 지네들이 더 빨아드시고 앉아 빨대만 탁 꽂는 빨대 꽂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나마 다 쪼개진 밥그릇에 임상수의사들 헐벗고 사는데 거기에 그냥 빨대 딱 꽂고 앉아있어요. 네. 쪽쪽 빨아먹죠.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하여튼 임상수의사가 편하지 않고 먹고 살기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마저도 이렇게 임상수의사를 너무나 슈킹을 까는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녹음은 오늘 이 정도로 마치죠. 네. 오늘 마지막 한 얘기 하시고 우리 또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울컥했어요. 욱했어요? 전 오늘 참 욱한 거예요, 제가. 내가, 그냥, 진짜, 어느 이제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 웅범아, 다 좋은데, 욕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내가 좀 마음이 좀 울적해요, 조금. 지난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울적한데. 그렇게 다 하고, 하여튼에, 좀 울컥 좀 안 하겠으면 좋겠어요. 임산수 다 진짜 힘들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부터 다시 또 돈통에 돈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냥 마냥 뭐 손님이 밀려들어서, 응? 병원 통장에 카드에 빡빡 전표 찍히면야 좋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꼬셔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힘듭니다. 하고, 그쵸? 병원이 없는 이런 조그만 소도시는 또 나름대로 그렇고, 또 사람 많은 또 대도시에 있는 병원들 많아서 더 힘들고. 자, 수의사 여러분 힘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계약은 안 되지만 우리의 몫을 조금씩 몫을 내서 적어도 올해 안에 회비 문제나 요 교육 이수 문제를 좀 조정을 봐야 돼요. 뭐 전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거 갖고